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왜 당신에게 사야 하는가? 원제였으나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고객의 가슴이 뛰게 하라. 세일즈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는 것과 사게 만드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일즈가 파는 기술이라는 생각은 판매자의 입장을 중시한다. 반면에 세일즈가 사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생각은 고객의 입장을 중시한다. 바로 이 차이가 세일즈 전략의 성패를 가른다.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하지만 뭔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일즈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파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자신의 일에 반영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충성 고객은 구매 후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일즈 챔피언들은 자신에게서 구매를 한 고객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따뜻하고 감동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평생 고객 목록을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고객 기대를 이어 자신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1. 고객은 당신의 명품을 원한다. 고객은 당신의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당신의 명품을 원한다. 명품 브랜드 샤넬을 창업한 샤넬 코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누군가 많은 돈을 벌었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돈은 그 이유의 물질적 증거일 따름이다. 2. 가격은 고객이 올린다. 가격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고객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3. 고객이 최고의 모델이다. 아마추어 모델도 그 타깃 고객에 따라 그 어떤 모델보다 탁월한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들에게 친근한 이웃, 자신의 자녀와 처지가 비슷한 모델을 기용함으로써 획기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곧 고객이 최고의 모델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심리적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에게서 작은 성공 사례를 발굴하는 자세는 모든 세일즈맨이 갖춰야 할 탁월한 미덕이다. 4. 고객을 섬겨라. 한 번 팔고 났을 때가 진정한 시작이다. 5. 숨어있는 구매욕을 끌어내라. 싸기 때문에 산다는 말의 함정. 상품에 대한 팩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곳이다. 더 이상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가격이나를 결정적 요소로 감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6. 활기 넘치는 매장을 만들어라. 7. 고객의 삶과 어울리는 제품을 팔아라. 가격이 비싸다고 망설이는 고객에게 저렴한 제품을 권유하지 마라. 고객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 비싼 상품에 관심을 가진 고객에게는 어떻게든 그 상품을 팔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상품이 고객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슈퍼 커넥터가 되라. 고객과 고객 사이의 인간관계를 연결해주는 슈퍼 커넥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9. 고객이 충동 구매에 빠지지 않게 하라. 평범한 세일즈맨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세일즈 챔피언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의 사고픈 욕구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줄 수 있을까?를 모색한다. 10. 원칙을 지키는데도 요령이 있다.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단,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때는 지혜로운 요령도 필요하다. 원칙은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지혜로운 요령은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든다. 11. 최고의 세일즈맨은 신뢰다. 12. 입소문은 하룻밤에도 천리를 간다. 고객을 즐겁게 하라. 한 사람의 고객을 100배로 늘릴 수 있다. 13. 팔 생각이 없는 상품은 결코 팔리지 않는다. 세일즈란 기술이 아니다. 세일즈의 99%는 마인드다. 세일즈맨이 마인드를 바꾸면 고객의 관심이나 응대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판매 실적이 지지부진해서 소위 찬밥 취급을 받던 상품을 직접 팔아보겠다고 나서서 판매 방식을 궁리한 결과 전량 소진했다는 사례에서와 같이 세일즈맨의 가장 큰 적은 설마 이게 팔릴 리가 있겠어? 하는 부정적 마인드다. 파는 사람조차 그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좋은 물건이 팔리는 것은 아니다. 14. 짝퉁 상품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라. 구찌, 샤넬, 프라다 등의 명품 브랜드들은 온갖 짝퉁 매장을 탄생시킨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브랜드 가치가 낮아졌는가? 그들의 매출에 타격이 있었는가? 오히려 짝퉁 매장의 규모에 따라 진짜 명품 브랜드들의 순위가 정해질 정도다. 단지 자신들이 짝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속 선전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고객들이 절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 15. 다이어리가 챔피언을 만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판매의 우연은 없다. 팔리는 상품에는 반드시 내가 모르는 고객의 필요와 원함이 숨어 있다.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운은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적어도 챔피언이 되겠다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때국물에 젖은 다이어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성공했을 때는 성공한 대로,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대로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검증한다. 평범한 세일즈맨은 발품만 부지런히 판다. 하지만 챔피언들은 발품과 함께 손품, 머리품도 부지런히 판다. 16. 보이지 않는 고객과 대화하라. 뉴스레터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손수 만든 신문과 같은 것이며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다. 17. 가격에도 역사가 있다. 탁월한 세일즈맨은 가격의 가치와 역사를 부여한다. 부여된 가치와 역사에 따라 가격은 고객이 결정한다. 18. 때로는 남성 고객들도 달콤한 맛에 취한다. 19. 두 번째 쏘는 화살이 맞는 경우도 있다. 같은 고객에게 같은 영업을 한 번만 시도하는 것은 때때로 기회 손실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이르러서야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도 있게 마련이다. 한 상품을 한 번 소개하는데 그치면 그 상품은 평범한 것이 되고 만다. 같은 상품을 지혜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두 번, 세 번 소개하면 고객들은 그 상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된다. 첫 발은 빗나가도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적중하는 사례는 탁월한 세일즈맨들의 경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한 번에 그치지 마라. 적어도 3번 정도는 관점을 바꿔가며 고객들에게 어필하라. 20. 즐거운 세일즈를 기획하라. 21. 지금 당장 사야 할 이유를 공략하라. 22. 세일즈맨의 인품이 고객을 확장시킨다. 23. 불황일수록 적극 소통하라. 24. 고객 참여형 이벤트는 반드시 성공한다. 25. 고객은 내부에도 있다. 26. 최적의 시기에 고객이 다시 방문토록 하라.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는 데는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마니아들이 필요하다. 1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1명의 고객을 당신의 열렬한 팬으로 만드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7. 고객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어라. 28. 고객에게 뜻깊은 선물을 받아라. 29. 고객과의 인연을 각인시켜라. 30. 판매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라. 31. 비전과 미션을 가진 세일즈맨이 되라. 32.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라. 33. 당신만의 세일즈 철칙을 알려라. 34. 세일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35. 고객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마라. 36. 상대방에 따라 공략 방법을 달리하라. 한 소비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은품으로 책을 받았을 때 가장 만족한다는 결과도 있다. 책은 고객의 마음을 끄는 지적인 상품이자 가격도 저렴하다. 전문가의 강연과 책, 그리고 당신의 상품이 조화를 이루면 뜻밖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37. 시각을 달리하면 땡처리품도 빛난다. 38. 진심은 진심을 알아본다. 39. 고객을 열광하는 팬으로 만들어라. 40. 고객의 신뢰가 있다면 모험을 즐겨라. 독특한 발상을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롭고 남다른 세일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다음엔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의 질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틀에 박히지 않는 발상과 행동력,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거래를 확장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1.
휴면 고객을 돌아보라. 지금 바로 당신의 휴면 고객들을 살펴보라. 다시 찾지 않는 고객들이 발견되면 정성을 다해 연락을 취하고 근황을 물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애정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라. 42. 마음이 따뜻해지는 DM을 발송하라. 43. 자신의 전문 상품에 집착하지 마라. 44. 고객에게 기꺼이 우산을 빌려줘라.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회사에 호감을 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5. 가치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 당신의 제품 가운데 고객의 연민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있다면 한번 정성 들여 거기에 가치를 불어넣어 보라. 상품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깃든 가치는 영원하다. 46. 결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지 마라. 생선 요리 식당에 들어가서 물었다. 이 지방에서 특별히 권하는 생선이 있나요? 아, 모든 생선이 다 맛있습니다, 손님. 어떤 메뉴를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객 응대는 매우 친절했지만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들은 것이다. 분명 전부 맛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은 이곳에 왔으면 먼저 이 생선을 꼭 드셔봐야 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가이드였다. 당신의 고객이 뭐가 유명하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뭔가를 권하자. 고객은 틀림없이 그 말을 기다렸을 터다. 47. 원숭이 흉내는 내지 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로 흉내를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원숭이 흉내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성과를 내서 편히 살려는 것을 말한다. 원래 모방이란 처음에 착수할 때 중요한 것이다. 그 뒤 모방한 것과 자사문화가 부딪히고 융합되면서 점점 자신의 것이 되어간다. 이것이 중요하다. 회사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48. 혼을 불어넣어라. 49. 신장 개업은 절호의 기회다. 신장 개업 기간에는 방문 고객 수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해둬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매장에 대한 호기심에 신규 고객들이 부지런히 발걸음하는 이때 그들을 고객 명단에 올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단골 고객으로 사로잡아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신장 개업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펜 만들기가 경영의 핵심이다. 50. 팔고 싶은 것만 팔아라. 뭔가를 팔 때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70개라는 잼의 매출보다 그 가게 주인은 자신이 팔고 싶은 상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비결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 진정 중요하다. 51. 고객 접대의 규정이란 없다. 52. 가장 먼저 미래의 고객을 불러 모아라. 뭔가를 팔고 싶다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 모으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는 물론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 싶은지에 대한 고객 정보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말이다. 53. 보석 매장에서도 포테이토 칩이 팔리는 이유. 54. 결코 상식에 얽매이지 마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야 한다. 뭔가를 뒤집어보고 거꾸로 생각해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소신껏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한다. 세일즈에는 결코 왕도가 없다. 매뉴얼도 없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서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곧 법칙이요, 매뉴얼이다. 55. 판매의 최적 시기는 늘 바뀐다. 무릇 상품을 파는 데는 최적의 시기가 있게 마련이다. 광고 전단지나 DM의 내용이 같아도 시기에 따라 고객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56. 세일즈의 지역 차이란 없다. 57. 느낌이 좋은 세일즈맨이 되라. 58. 존경과 응원을 받는 전략을 창출하라. 59. 대박을 경계하라. 대박은 결코 당신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물론 당신이 대박 전략을 주도한 사람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을 지지하고 떠받치는 수많은 노력들이 없었다면 대박은 결코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대박을 내고도 대박이 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 나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0. 당당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져라. 바쁜 나날 속에 가끔 돌이켜본다. 세일즈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누구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깊이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되고 싶은 뒷모습으로 존재했을 때 당신은 분명히 세일즈맨이 된 것을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왜 당신에게 사야 하는가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